잘했죠? 네, 이번에 이것도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 부르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바쁩니다. 네, 아리랑 주세요. 잠시 서계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엄청 행사했어요. 다시 아리랑. 최고십니다. 앵콜이요? 앵콜 부르신 거예요? 무슨 앵콜을 그렇게 크게 부르세요? 더 크게 불러보세요. 아우 세상에나 앵콜 부르실 줄 꿈에도 알았습니다. 네, 앵콜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5분 주세요. 그리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예! 보여주기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주 K-요들도 세계적으로 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규 대표님 나오셔서 내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오셨는지 내가 모르니까 저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장영과 저자님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서 태어나시고 경북대에서 중어중문과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너도 전에 있습니까? 좀 앉았다가? 좀 앉았다가 사진 찍고 갈게요. 그리고 고영주 대표님 충남 보령에서 출생하셨고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지내셨고 많은 간첩 사건을 접하고 많은 간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첩을 시키려는 남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변호사이며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자유민주당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통진당 해산 국민통합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내셨고요. 2013년도에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통진당 해산, 2015년에 전교조, 불법노조, 국정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셨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고영주 변호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셔서 거의 2023년도 작년에 대법원까지 완전히 승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대통령 출마하실 때 하늘이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고영주 대표님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4년도에는 그 USB까지 간첩으로 문제를 고발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해산, 정대조 해산, 그리고 문재인 구속, 그리고 이재명 구속을 해내시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되었습니까? 예빈 소개. 네. 축사요? 축사. 네. 그러면은 저자와 대담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축사를 오늘 이 자리를 임해주시고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아주 귀한 시간 내서 축사를 해주시러 오신 또 그동안에 우리 장인권 대표와 함께 부분에서 이렇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저거는 전 세계 거의 200몇 개 나라가 있는데 현역 대통령이 간첩이 됐다, 간첩이 현역 대통령이 됐다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반대되는 우리 국민을 못살게 구는 그러한 적대국에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간첩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용기와 해야되었으면 이런 책을 출간조차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두 분 저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가요조총회 이은경 회장이 곧 인쇄소의 저희가 달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또 한편에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 있는데 코넬 대학의 조지 프리드먼이 향후 100년 Next 100Years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끌고 있는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나라 얘기는 빼고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나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2000년대 중반에 경제 두 번째 대국이 됐다 해서 G2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만 프리드만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머지않아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분열되고 붕괴될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14억, 15억을 자라가는 중국의 인구 중에서 6억이 한 달의 생활비가 4달러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을 겁니다. 4억의 인구가 하루의 생활비가 6불입니다. 6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채 안 그런 돈인데, 물론 거기에 3만 달러의 연소득을 육박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렇게 꾸려간다는 것이 우리 프리드만 교수가 하고 있는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서 멀지 않은 향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붕괴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에 중국한테 G2를 내주고 아시아에서 제1의 경제 내국 자리를 중국에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만 일본은 자원도 없고 조그만 해양 국가입니다만 딱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단결성입니다. 일본인의 그 단결성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전 세계 대전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일으켰던 그것은 한 번 정부와 그리고 나라가 결정을 하면은 전 국민이 단결하는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 교수는 머지않아서 다시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 1대국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2차 대전 직후에 84개국 정도가 독립국가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국민의 일본 같은 이런 국민에 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좌와 우로 이념의 대결을 하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원천적으로 그때 2차 대전 당시 말에 남북한이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주변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또 멀리 미국 이렇게 4대 강국이 우리나라와 밀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그런 여건 하에서도 늦게는 20년, 많게 20년 이내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대단한가? 우리나라의 GDP가 현재 13위에 해당됩니다만은 그 13위라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아가 55개 아프리카가 55개 나라가 있는데 그 55개 나라의 GDP를 전부 다 합한 1조 7,600억 달러보다 조금 많은 1조 8천억 달러가 대한민국의 GDP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가 이정철에 만났던 삼성의 그 총수가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의 산업을 무엇을 배울까 하다가 이제 전자산업 이걸 배워가지고 왔는데 늦게 배운 후발주를 들어서 일본의 10개 전자회사를 합한 것보다 1년의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TV 하나만 예를 들어도 삼성전자가 1등이고 2등이 LG인데 전 세계에서 3대 꼴의 하나가 대한민국 TV이고 미국에서는 2대 꼴의 하나가 대한민국 TV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과 혁신성과 능력과 부지런함을 가지는 대한민국인데 바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르기까지 그 많은 대통령이 공과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적국을 위해서 일했다는 간첩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에서 이것은 참으로 다른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고영주 대표님과 장 대표님의 앞길에 아주 건강하심과 또 행운과 건승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가져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내빈 소개 마친 다음에 다시 또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인회를 갖느라고 어느 분이 오셨는지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방금 지금 축사해주신 우리 부천소 의원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일 테고, 우리 바로 옆에가 우리 손상윤 자유당 대표 손상윤 대표님입니다. 지난 1월 5일날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 기자회견을 여기 19층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축사를 해주실 분이 우리 조형곤 전 EBS 이사님, 그리고 또 오른쪽이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님, 이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 옆에가 저기 김병관 전 1군 사령관, 김병관 1군 대장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저기 몇 년도죠? 공소한 저기 사전 후기의 영웅 항상 그 옆에 전 MBC 애국노조 위원장이신 이수님 위원장님이시고, 그리고 그 뒤에 김길자 총장님 계시네요. 김길자 경인연대 총장님. 네. 나라 사랑, 대한민국 사랑회를 운영하시면서 매년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 우리 이정훈 대사님도 와 계시네요. 예, 예. 그리고 그 옆에 조영기 고려대 교수님, 그리고 제가 분들이
이석복 그 참여연 이사장님은 가셨나요? 예. 예, 참여연 이사장님은 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님 도가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동열 원장님이 운영하는 저희 공권력 감시센터에서 지난 1월 5일 날 저도 같이 해가지고 경남도 경찰청에 문재인을 간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그 유동열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이진근 교수님도 아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계실까 모르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래 저 뒤로 가서 앉아 계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오봉석 고모님, 아이고 우리 오봉석 고모님 아주 부탄전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애국동지회 회장님이신 지정석 회장님 가셨나요? 아까 틀림없이 서명은 받아가셨는데, 예. 그리고 국가원로회 사무총장님이시고 부회장을 겸하시고 또 우리 자유민주당에서 전략위원장님을 맡아 계시는 우리 장충근 회장님, 법학박사 우리 최덕하 교수님 부산에서 일부러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벌써? 예. 그리고 그 비전 코리아의 이양숙 대표님 아직도 계신가요? 안 가시고? 가셨나요? 그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님 오셨다고 그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유아카데미 2기 회장님을 맡고 계신 강병순 회장님을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남고등학교 애국동지회 회장 오시는 이병모 회장님 가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유아카데미 일상이 다 많이들 오신 모양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인사드릴까요? 예, 한번 우리 자유민주 아카데미 수강하시거나 수료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 드리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위원장님들 아유 최성국 작가님 언제 오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유명한 분 아시죠? 최성국 작가 TV를 파이팅, 파이팅. 박인환 변호사님 파이팅. 또 오셨다고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인환 변호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워낙 정장에서 조금 기회가 가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당의 각 위원장님들 나와서 한꺼번에 인사 좀 드리자고 그러시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위원장님들 시간을 최대한 말고 순식간에 좀 나와서 인사 좀 드리시죠. 네, 위원장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전부들 나와주시죠. 대표님 좌우로 좀 서주시죠. 부산 시당 위원장님 이정훈 위원장님을 소개를 안 드렸네. 아유 죄송합니다. 경례 정규모 공동대표 우리 조성환 교수님 계신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는 육군 대장이셨죠? 포스터로 한미연합사령관 전 부사령관을 하셨던 김병관 대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가 친구로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고영주 변호사께서 뜻을 붙이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 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왜 이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오랫동안 같이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훈련력이라고 한다면 쉬운 때 훈련력을 바라보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나라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한다면 더 큰 일을 많이 하겠지만 그 전에까지도 우리는 이미 험난한 역경 속에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나라가 또는 리더가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올바르게 끌고 가는 시기가 꼭 필요한 이 시기에 그 적임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혹자는 욕을 하지만 권력욕이라고 그것이 아닌 그 힘든 일을 노력과 어떤 재산과 이런 걸 다 쏟아가면서 하는 걸 보고 매우 심하게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출신으로서 정치에는 관여 안 한다고 했었는데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을 내셨습니다. 지난달 과연 누가 공산주의를 출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오늘 균형이 된 간첩이라는 책을 시저수를 합니다. 이 두 책은 문재인이 왜 공산주의자이고 사실상 간첩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수많은 정보와 단서들을 사실적 기록들의 근거에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오영주 대표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6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검 등 1선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 남부지검장, 검사장 등을 퇴임할 때까지 애국적 국가관과 탁월한 능력으로 우리 사회에 압력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과 간첩들을 검거하는 데 뛰어난 공헌을 했었습니다. 전설적인 공안검사라는 고영주 검사의 칭호가 정말로 착하단 칭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불임사건 담당 검사로서 당시 이 사건 관련 학생과 교사, 회사원들이 명백한 공산주의 이념자임을 밝혀냈었습니다. 검사로서 고문을 했다는 등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법정투쟁 전략에도 불구하고 고 검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당 재판부에 있던 서석구 변호사는 9일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 후회한다고 수배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불임사건 변호인이었다며 영화까지 나오는 등 신화처럼 조작했으나 문재인은 당시 변호사 사무소의 15였을 뿐이니 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오 대표님은 바로 2014년 통진당을 해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서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리에서 법적 근거를 찾아내 헌법재판소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를 주도했고, 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현재의 해상 결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9년 대검 공안연구관 재임 당시에는 당시 전교조가 표방한 참교육을 이것이야말로 일본 좌경 세력에 일으켰던 진교육에서 가져온 내용임을 밝히냄으로써 당시 전교조를 해산시키는데 그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3년 고영주 대표는 보수 시민단체 신년 모임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집요하게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유죄로 몰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치는 너무 뻔했기에 표정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습니다. 이로써 공산주의 사상자이니 유명한 문재인을 우리 국민 누구든지 그를 공산주의자 또는 간첩으로 부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최고의 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역할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사회 분열과 좌경 국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명백한 종북 간첩 세력인 민노총과 국회와 운동권을 장악한 김일성주의 세력으로 인해 큰 체제 위기 내지는 사실상의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문재인 심판과 체제 전쟁의 최일선에서 고영주 대표가 바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인 제가 정치와는 아무 뜻도 없고 관계치 않으려고 했던 제가 이 당에 가담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정치와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책, 대통령이 된 간첩의 출발은 바로 그 중요한 일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돼 대한민국이 다시는 좌파, 엉뚱한 좌파에게 속거나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함으로써 건강하게 재도해가는 대한민국이 되기가 될 것을 확신에 맞이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저술한 운동저자 장삼림의 노고와 함께 고영주 대표님의 헌신에 큰 감사와 격려를 여기 있는 모든 분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거의 5천만의 인구와 함께 더불어서 큰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님은 제가 느끼기에 원조 한동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업적이 확실한 원조 한동훈 장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박선영 울망초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날이 많이 춥지요? 여기 오시는데 추우셨습니까? 안 추우셨지요? 기분 좋게 오셨죠? 저는 발걸음도 가볍게 왔습니다. 2024년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자유민주당하고 자유당이 합당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당들은 다 찢어지고 있지요. 달라지고 있지요. 저마다 당을 만들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하나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대통령이 된 간첩. 이렇게 섹시한 책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쿨한 책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책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누가 간첩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어요. 그냥 수근수근 하면서 소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가리를 단번에 쳐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나니까 간첩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나니까 드러난 간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는지 기억 못하세요? 100만. 2만 명이라고 공식으로, 예, 2만 명이라고 공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베트남이 간첩 몇 명이어서 무너졌다고 했습니까? 5만. 3만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그렇습니다. 3만이요. 2008년인가요?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몇 명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5만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에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의 간첩 5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면서도 아는 분들은 5만 넘을 텐데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권에서는 요즘에도 간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하에 숨어있던 간첩들이 전부 지상으로, 지하혁명을 하고 있던 간첩들이 지상혁명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의 발단이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광우병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신나게 달려오면서 한 가지 고 변호사님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책 표지에 오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탈자가. 뭘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책 표지에 오탈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된 간첩이 단수일까요? 네, 복수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된 간첩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예요? 지금은 완전히 내전 상태입니다.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전 세계의 체제 전쟁은 러시아가 다시 탄생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동독이 없어지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지구상의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압승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조언이 나온 게 70년 됩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이 아니라 내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독일보다도 많고 베트남보다도 많은 간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된 간첩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영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고영주 변호사님 같은 용감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행동하는 자유우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2024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책 표지에는 문재인이 간첩인 이유 100가지라고 썼지만 책에는 받아보셨지요? 몇 가지예요? 600가지도 넘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거를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을 2024년에 다시 쓸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책 내주신 고영주 변호사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자유민주당 대표이시며 뉴스타운 회장을 맡고 계신 손상윤 자유당 대표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로 떨어졌는데도 우리 존경하는 고영주 대표님 저희가 이제 5일날 저번 주 월요일이죠. 며칠 안 됐습니다. 19층에서 자유민주당 대표님하고 자유민주당 저희 자유당이 진짜 역사적인 합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영주 대표님과 이 공설 시인 두 분이 간첩이 된 대통령이 된 간첩, 예, 이렇게 뜻깊은 또 출판 기념회, 제가 이렇게 출판 기념회는 잘제 축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뭐 잘 안 다니는데 대표님 이렇게 뜻깊은 일이니까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훌륭하신 우리 또 구천석 의원님, 또 우리 박선현 이사장님, 우리 김병관 장군님 등 많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유당이 자유민주당과 전격 합당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많은 애국 국민들이 강화문에서 부산까지 아스팔트는 집회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근데 결실을 못 맺었습니다. 아직. 왜 그러냐?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 가야 될 또 구심점이 필요한데요. 이 구심점을 만들어서 반드시 원내에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을 하거나 이들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결과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 20여 년 지켜봐오고 존경해왔던 우리 전사의 공안검사 고영주 대표님이 가장 신뢰가 가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과 가장 많이 싸웠던 우리 뉴스타운 저와 또 고 대표님이 또 공산주의자라고 여러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입구에서 2021년에 문재인이 아버지 북한군 우리나라는 대2계급입니다. 3위 계급으로 1950년 8월 29일 날 경북 영천에서 학도병 3명에게 생포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당시에 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55만 구독자를 갖고 있던 뉴스타운 TV가 폭파가 됐고 또 우리 뉴스타운 신문이 올해로 창간 24주년인데 그동안 한 번도 네이버와 제재가 없었는데 네이버에서 퇴출이 당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유튜브와 네이버가 이렇게 제1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우리 고영주 대표님은 또 법정에서 싸워주셨고요. 또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창당 합당도 하고 또 구심점이 돼주시는 이런 어르신이기 때문에 진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영주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애국의 어르신들 계시고 선배님들 계십니다. 우리 고영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검사장도 지내셨고 또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도 지내셨습니다. 뭐 장관급이시죠. 충분히 뒤에서 한 발 빼고 계셔도 되는데 이렇게 진짜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선에서 싸우고 현장에서 직접 나서시기 때문에 많은 애국 후배들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충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범보수 우파 진영의 군소정당이나 단체들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개인의 사심이나 이익을 내려놓고 우리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된 대통령이 된 간첩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내년에 꼭 올래죠. 올 4월달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이 책을 대한민국 전국 도서관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간첩 같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영주 대표님의 출판 기념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처 소개를 못 드린 분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수천 회장님, 이계성 회장님 네, 가셨습니다. 가셨어요 벌써? 네. 죄송합니다. 아까 빨리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또 강원도 고성군에서 오신 우리 김광수 총기님 안 계세요? 저기 계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대학교 문희주 이사장님 오셨는데 제가 못 알아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좌파 대통령과 애국우파 대통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실 분은 조영곤 EBS 이사님이신데요. 지금 블로그 교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의주 학생의거를 역사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자,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저는 58년 대한민국의 58년 개띠 분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고 대한민국 58년 개띠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칭 제가 자칭 추진위원장입니다. 박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58년 개띠는 아닙니다. 정확히 10년 후배인 제가 58년 선배님과 그 전으로 5년씩 1953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낳았다 하면 5, 6, 7, 8도 낳았던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 그분들이야말로 세계 최빈국 우리 민국에서 태어나서 산업화 민주화 쳐들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민주화 해냈습니다. 문화화, 정보화, 그리고 100세 시대를 읽은 분들이니 10년 후배인 제가 감히 이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순위에 들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권 어땠습니까? 가계부채가 치솟았습니다. 기업 부채도 치솟았습니다. 돈을 막 풀었습니다. 푼 돈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이번 총선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위기 심판론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야 할 집권 여당은 지난 정부의 실책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것을 알려줬느냐? 이재명 피습한 그 분이 변명문 10쪽짜리에다가 쓴 것이
4가지 사유가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경제가 폭망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 굴중 외교를 함으로 경제가 폭망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야당은 이재명 방탄단밖에 안 된다. 이번 선거 결과 어찌되든 대한민국이 폭망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피습할 거다. 이렇게 변명문을 미리 써놨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렇다고 그분이 태극기를 들었냐, 우파냐, 극우냐, 자유민주당 당원이냐,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 시각이 그렇게 되는데 국민은 지금 이재명이고 김건희고 관심 없다, 물가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망가뜨렸는지 제대로 얘기를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예비 후보들은 지난 정권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잘났다고 출판기념회, 이 출판기념회가 아닙니다. 자기 국회의원 되겠다고 지역구에서 3,000권, 5,000권을 팔아제끼는데 10명이나 읽을지 모르는 그 책을 팔아제끼는 그런 출판기념회를 하는 사이 이재명이 임명했던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무씨 같은 법인카드 책은 출판기념회를 할 생각도 않고 두 콘서트를 할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거나 공천관리위원장이거나 공천심사위원장이라면 자기 책 북콘서트 하는 사람 감점 50점, 박수. 이재명 법인카드 책 팔고 다닌 사람 감점 50점. 그게 선거를 이기는 방법 아닙니까? 이재명 법인카드 책이 100만 권 팔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 사실인 겁니다. 시장, 도지사, 당대표, 물론 이래니와 일개 공무원을 할 자격도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이 발행한 검찰카드를 김건희 여사가 들고 다니면서 초밥, 소고기, 샌드위치 막 쳐 드셨다면 2달 만에 검찰총장 탄핵 아닙니까? 2주밖에 안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문제가 불거진 지 2년이 지났는데 사법 처리를 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심판은 전혀 선도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 총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3년간 적폐청산을 하면서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적폐는 586 운동권 주사파 모질이들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이 경제가 폭망한다, 이념전쟁 그만해라, 경제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맞다 박수 쳐주고, 당신 말이 맞다, 국민 말이 맞다 박수 쳐주고, 그런데 왜 경제가 망했는지 아느냐까지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가 폭등, 물가 폭등, 부채 폭등, 그것은 공부 안 한 빌빌대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 갑질해댄 586 주사파 꼰대 운동권들 탓이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치는 바로 운동권 꼰대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인 저에게 꼰대는 70대, 80대입니다. 20대, 30대 MZ세대에게 꼰대는 40대, 50대, 7, 80대는 용돈 두둑히 주는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고, 그들에게 꼰대는, MZ에게 꼰대는 586 운동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권 꼰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합니다. 아직 유효한 이재명 법인카드 책 100만 권 팔아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고영주 대표님, 우리 장 저자님 두 분의 책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시대 정신의 화두가 되는, 시대 정신의 지침서가 되는, 총선 전략의 지침서가 되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10만 권 팔리면 10만 권 팔리면 운동권들은 다 떨어집니다. 100만 권 팔리면 자유민주당이 일당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빅데이터를 연구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이 아닌 PC를 열고 검색하는 것과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것이 다른데요. PC에서 구글을 열고 구글에서 정당 이름을 검색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또는 민주당 이렇게 검색하면 0.5초 만에 4천만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6천만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게 여야 정당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기본소득당은 12만 5천 건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정당은 4,500건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기도 합니다. 자유민주당은 구글에서 자유민주당을 컴퓨터를 켜고 PC에서 검색을 해보면 1,170만 건이 나옵니다. 자유민주당 이름은 구글링에서 서치해보면, 검색해보면 제3당입니다. 1,170만 건입니다. 정의당보다 2.5배가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닥 민심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카톡에서,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자유민주당을 언급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권을 팔아제끼고 여러분이 10만 당원,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10만 당원 가입만 되면 자유민주당이 1당으로 가는데 이번 총선에서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하 덕담이 있는데요. 축하 덕담은 사전 8기 우리 전설의 챔피언 홍소환 전투 세계 챔피언을 모셔서 축하 덕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전 5기죠. 8기구나. 사전 8기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5기죠. 잘해드릴게요. 이거 훌륭하신 연사님께서 다 말씀하셔갖고 막상 내가 이야기를 할 말이 없어요. 보통 나는 내 직업이 사람을 때려눕히는 직업인데 이제는 간첩으로 때려눕히는 시간이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같이
좋은 분들만 많이 모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공산당이 싫은 우리, 또 공산당 때문에 이제껏 멋지게 키운 우리 후손들을 넘겨줄 수 없다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산당은 이름 자체가 공짜로 사는 새끼들이야. 걔네들 일 안 해요. 있는 사람들 뜯어먹는 놈들이 공산당. 지금 뭐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1.21 사태부터 우리 맨 끝에 요번에 뭐 1시간 동안 뭐 포 쐈다는 것까지도 그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한번 쳐봅시다. 왜 밤낮 포탄만 봐도 소 잃고 해안강 고치는 거예요. 미리 박아버려야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때리는 직업에서 이제 빨갱이 때리는 직업으로 바꾼다고 내가. 내가 제일 꼴 보기 싫은 아이들이 이 남한이란 대한민국에서 이 아름다운 강산에 살면서 간첩들이 가장 주적인 이북을 먹여 살린다는 거야. 100번 고쳐 죽일 새끼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고영주 참 사랑해요. 저는 고용한 주인이에요. 고용주. 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전 구천서 전 한국군주위원회 회장도 여기 오셨고, 네, 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거 우리 책임이고, 저 끝까지 하나 소원이 있다면 부정선거는 밝히자. 부정선거는 밝히자. 그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그걸 못 밝히네? 네? 자, 장구리의 선두에 서갖고 칼을 빼들고 덤벼들 때 온 부하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덤비겠어요? 그거 왜 안 하는데? 왜 자꾸 딴 일만 하는데? 왜 딴 일을 하냐고? 상대방이 눈이 씌어서 눈만 때리면 이기는 건데 왜 자꾸 빙빙 도냐고? 왜 10회전까지 끝내가지고 맨 끝에 4월 10일까지 그냥 가려고?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에요. 파이팅! 이게 기도한다고 시합에 이길 수 없어요. 연습을 하고 기도를 해야 이기지. 연습을 하다가 기도만 하면 어떻게 이기지? 자, 링에 올라가서요. 몸은 기가 막혀요. 몸은. 근데 싸울 의지가 없어. 안 돼요. 싸울 의지는 많은데 힘이 없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는 거는 0과 6이 0, 6 간에 바란스가 잘 맞을 때 권투 선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번을 쓰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40번을 쓰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저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세계 최고의 칼에 있어야 해요. 왠 줄 아세요?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가는데 그 오토바이를 탄 이 폴리스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차를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잡고도 내가 늘 잡았죠. 얼마나 네가 운전을 잘하면 극찬을 받았어요. 오히려. 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때문에 떠났잖아요. 제가 11살 때. 부정선거 때문에 떠났잖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떠나가지고 그 고국 한국을 그렇게 그리면서 밖에서 돌아가자. 하와이에서. 누가 이승만 대통령보다 나은데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 그냥 눈 감고 지나가려고 그래?
아닙니다. 이거는 100번 고쳐 죽어도 100골이 징토돼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 지금 왜 삽니까? 아니 우리 지금 왜 살아요? 우리 지금 우리 손자 보면 이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자식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사랑을 받은 그 자식들도 그 자식의 자식들도 아주 고귀하게 키울 겁니다. 공산당은 안 됩니다. 공산당은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2번 안 삽니다. 2번 안 삽니다. 누구도 2번 못 살죠. 2번 안 삽니다. 나는 한 번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뜻 있는 죽음은 포기한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강한 군대보다도 더 강한 우리나라 대표 시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영주 변호사님의 이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2번 샀습니다. 챔피언을 2번 했으니까 2번 샀어요. 자 여러분 밝힐 거 밝히고 넘어갑시다.